변화율과 도함수. 변화율, 어떤 x에 따라서,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면 fx가 만들어지는, y라고 쓸게. y가 아예 y라고 쓰자. x에 y가 대응되는 이런 함수가 있어. x가 살짝 변했어. x1이 x2로 변했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숫자도 y1에서 y2로 변했어. 그러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런 걸 이제 흔히 x의 델타라고 불러. 델타 x, y의 델타, 델타 x, 델타 y. 일종의 표기법이야. 이렇게 쓰는데, 즉 x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거에서 앞에 걸 뺀 거, x2 빼기 x1. y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이걸 뺀 거, y2 빼기 y1.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녀석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평균 변화율이란 이름을 붙여.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평균이란 말을 앞에다 갖다 붙여. 왜 붙이는지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은, 흔히 뭐 물리나 무슨 그런 쪽 문제에서 순간속도, 평균속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 평균속도, 순간속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랑 연관이 깊어. 그래서 순간적인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순간속도라 그러지. 평균속도 그러면은 어떤 시간 차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처럼, 그거랑 유사한데, 여기서도 어떤 x가 어떤 차이가 이만큼 있을 때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어떤 순간적인 걸 따질 때는 평균이란 말을 빼거나, 아니 빼고 그냥 변화율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순간이란 말을 붙여도 돼. 그냥 변화율 또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나올 거야. 지금은 평균 변화율만 신경 써. 그래서 여기서 x 변화량, y 변화량이라는 거를 x 증분, y 증분이라고 했네. 증분이라는 건 뭘까? 한자로 쓴 거야. 증가한 분량, 증가한 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난 솔직히 정말 싫어, 증분이란 말이. 무슨 법조 용어 같아. 법원에서 쓰는 용어 같아. 싫어. 증가량이라 그러면 되지, 무슨 변화량이라고 해도 되고. 증분. 이 책이 옛날에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크긴 해. 아니, 허세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30썰인데 일본 책을 베꼈다는 썰은 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그러니까 한자 용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일본까지 베꼈단 말은 일본이랑 그게 비슷한 거예요? 교육 과정이? 용어라든가 교육 과정이, 내용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학이 비슷해요? 유사한 거 많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우리 형이나 형보다 좀 위에, 나보다 한 5년 10년 선배들은 일본 입시 문제들 갖고 와서 뭐 풀고 막 그랬다 그랬거든. 일본 사기 어려요, 저희 사기 어려요. 몰라, 지금은 모르겠다. 어떤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일본이 더 세다 그랬어.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 뭐 일본 문제 안 풀고. 일본이랑 누가 더 잘하나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만 봐도 알지 뭐. 많이 그런 것만 봐도 알지. 거기 막 집합만 나오는데 집합 엄청 어려운 거 나오고 여기는 그런 거 쓰고 있잖아. 그럴 수도 있고. 분량이 좁아서. 그리고 그 용어가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그런데, 대체로 한자, 특히 한자 중에서도 일본식 한자 있잖아. 한자어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쓰던 한자어가 있고 일본식 한자가 있고 그렇잖아. 한자 단어가.
일본식 한자말 이런 것들이 있대. 나도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자말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흔히 쓰는 통용되는 한자말이 있고 중국식 한자 표현이 있고 일본식 한자 표현이 있고 그렇대. 근데 아무래도 그 1950 몇 년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어느 기간 동안은 일본식 한자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지. 옛날 어르신들이 뭐 일본식 한자를 많이 썼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나온 책들은 한자 이런 그 교재들에서도 일본식 한자를 무의식적으로 많이 썼겠지. 그쪽 교재를 베껴서라기보다 베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베끼지 않아도 자기가 맨날 쓰던 용어가 그쪽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겠지.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러던 것들이 일본식 한자가 많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한자로 바뀌거나 아니면 순 우리말로 바뀌거나 혹은 영어로 바뀌거나. 우리식 한자로 적당한 게 없어. 순 우리말로 바꾸기도 어색해. 영어로 바꾸니까 차라리 그게 의사소통이 잘 돼. 그럼 이렇게 바뀌기도 해. 글쎄, 생각날 때마다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석으로 옛날에 공부할 때, 실제로 내가 정석 공부할 때는 개구간이라고 했어. 폐구간. 이게 지금은 열린 구간, 닫힌 구간으로 바뀌었어. 똑같은 걸 나타내는 말인데 개구간, 폐구간. 겨우 글자 하나 차이지만 지금은 열린 구간, 닫힌 구간으로 나와. 그런 것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단사함수, 전단사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내가 구분이 좀 가물가물하다. 이게 지금 1대1 대응인가 그럴 거야. 1대1 함수인가?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1대1 함수가 되고 어느 하나는 1대1 대응이 되고 그랬어. 그거가 옛날엔 이렇게 불렀어. 단조 증가라는 것도 있었어. 함수가 이제 증가 함수인데 그 중에 단조 증가 그러면 이게 뭐더라? 하여튼 뭘 나타내고 뭐 그런 거. 근데 지금도 단조 증가라는 용어는 사라졌어. 뭐로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 용어들은 사라지고 그래. 증분 몰라. 이거는 뭐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싫다는 얘기야. 증분 마음에 안 들어. 어려워. 자, 평균 변화율이란 건 그런 거고. 자, 여기서는 그래프와 전혀 무관하게 그 변화량, X증분, Y증분의 비율로 나타냈는데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도대체 뭐가 되느냐. 어떤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x1, 여기가 x2 하면은 여기가 y1, 여기가 y2니까 아까 얘기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분의 이거가 돼. 즉, 요 두 점을 이어줬을 때 PQ를 이어줬을 때 선분 PQ의 기울기가 돼. 됐습니까? 이런 거는 어렵지 않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 내용이 40쪽에 나오고 있어. 40쪽에 박스에 나오는데 여기선 또 표기법이 약간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타내는 내용은 똑같아. 근데 여기 위치를 A라고 썼고 요 간격을 델타 X라고 써서 요 위치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썼고 요 값을 그냥 FA라고 썼고 요 값을 FA 더하기 델타 X라고 썼고 그래서 이거 대신 뭐라고 썼느냐? 요거 빼기 요거가 분모에 들어가다 보니까 델타 X라고 썼고 그 다음에 이거 빼기 이거를 분자에 쓰니까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 똑같은 건데 표기법을 x1, x2로 할 것이냐 A
A 플러스 X로, A 플러스 델타 X로 쓸 것이냐. 그 차이야.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래프에서 선분의 기울기다. 얘는 뭐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네.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는 보기 1번 문제에서 요거는 4개 다 해보자. 쉬운 거일수록 다 해봤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보기 2번도 해보자. 보기 1번, 2번 둘 다. 쉬운 거니까 걱정